탈레반에 대한 국제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러시아하고 탈레반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까? 언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나요? 탈레반이라는 용어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그렇죠. 네네. 2021년도 8월 달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이 철수할 때만 하더라도 네네. 탈레반이라는 용어가 매일 아침 뉴스를 장식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사실상 뉴스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탈레반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뉴스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네네. 사실상 2001년도에 그 9.11 테러가 나고 난 뒤에 러시아도 이 대테러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을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22년 동안 이렇게 쭉 규정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 러시아의 대검찰청에서 이 테러 단체를 해제해 달라고 대법원에 이제 청원을 해요. 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7일 날 테러 단체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탈레반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랑은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것 같네요. 네.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그런데 러시아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예, 지금 아프간을 이제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내리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네. 사실상 2021년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네. 지금 한 3년 반 지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통치 세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실을 인정한다. 그렇죠. 네네. 또 이제 그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구소련의 이렇게 영향권, 그러니까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작년도 3월 달에 모스크바 그 외곽이에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크로커스 시티 홀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서 락밴드들이 공연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그 ISK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고 하는 게 테러를 일으켜요. 네네. 그래가지고 무려 145명이 사망을 하고 551명이 부상을 입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호라산 K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호라산 K를 건절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오히려 탈레반을 인정을 해주고 네네. 그 탈레반은 이 호라산 K를 건절하는데 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아프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이제 탈레반이고 그렇죠. 그런 탈레반의 힘이 러시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 외에 탈레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막 러시아도 이렇다라고 하면 인정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전반적인 인식은 안 그렇습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 지금 탈레반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 인권 문제잖아요. 네네. 여성들 부르커 착용을 해야 되고 그 남자하고 대동하지 않고서는 외출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갔을 때 남자 의사 선생이면은 거기서 치료도 못 받고 하는 그 여성 인권이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 국가들이 절대로 이제 탈레반을 국가로 인정할 리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점점 인정하는 이제 분위기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로 인정하느냐 외교 관계를 수립하느냐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state recognition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로 인정이 되면은 그 국가는 국제기구에 가입도 하게 되고 조약도 체결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외교 관계만 수립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외교 관계만 수립이 되는 거지 국가로 인정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외교 관계만 수립이 됐지 아직까지는 여기에 국가로 인정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점점
이제 이렇게 외교관계 수립을 지나서 국가를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도 8월 달에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테러에 의해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네네. 탈레반이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안이 안정됐다. 굉장히 치안이 안정이 네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을 나눌 때 수도인 카불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눴어요. 카불은 그냥 민간 국가, 그러니까 민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데고 나머지 전 지역은 군벌들이 통치하는 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탈레반이 집권하고 난 뒤에는 행정력이 전체 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금도 지금 거둬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바로 세 번째일 텐데 그 전에 이제 탈레반은 어떻게 이 테러 자금을 가지고 확보를 했느냐 하면 전부 다 마약 재배를 통해서 네네. 양귀비예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테러 자금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 뭐라고 할까요? 마약 그 공급처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완전히 건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 이것을 인정해 주느냐 하면은 유엔에서 이걸 인정을 했어요. 유엔에서 이 추계로 보면은 마약 퇴치가 95%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네네. 다른 나라들이 점점 외교 관계를 넘어서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보죠. 그렇다라고 보면 뭐 탈레반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탈레반 하면 무장 단체다 이렇게 그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탈레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이게는 아프가니스탄 역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데 네네. 1979년도에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통치를 하거든요. 결국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죠. 1989년도 철수하고 나니까 이제 혼란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군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군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쪽 지역의 파슌투족을 중심으로 한 탈레반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종족 구성을 보면 파슌투족이 42% 그리고 타지크스탄이죠. 그 종족이 27%, 네네. 우즈벡이 한 9%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파슌투족이 거의 반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네.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 단체가 이게 여태껏 운용해 왔던 학교 이름이 마사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을 탈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을요? 그러니까 네. 이슬람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탈레반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1994년도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1996년도에 완전히 카불을 포함해가지고 아프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 핵심이었죠. 네네. 이 사람이 이제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장악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동안에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네. 이슬람의 율법이죠. 이걸 가지고 뭐 인권 침해라든지 여성 교육 못하게 하고 직장 못 다니게 하고 서양 음악 못 듣게 하고 뭐 서양 영화 못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특히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비안 불교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500년 된 거대한 불상이거든요. 높이가 64m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우상숭배라 가지고 다 파괴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게 탈레반의 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했던 탈레반이 이제 2001년도 9.11 테러를 일으키는 이제 그 핵심적인 그 동조 세력이라고 할까요? 지원 세력이 됨으로써 다시 역사 속에서 다시 잠시 사라지게 되죠. 네. 지금 그 설명해 주신 대로 1996년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는데 그리고 나서 2001년 9월 11일에 네. 그 유명한 9.11 사태가 이제 벌어졌어요. 네.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거의 지금까지 유일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진주만 공격받은 적은 있지만 그건 본토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9.11 사태 때 2,753명이 희생됐고 한국인도 21명이나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9.11 사태의 배경은 뭡니까? 그렇죠. 이제 이 소련이 이제 철수를 했잖아요. 네네. 소련 철수하고 이제 군벌들끼리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탈레반을 지원해 준 세력 중에 하나가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난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탈레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탈레반에 들어가 있으면서 야 이게 소련은 이제 철수를 했으니까 우리의 이제 투쟁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될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소련이 철수했으니까 우리의 투쟁 방향은 미국으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 거죠. 왜 미국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그 미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그러니까 이슬람의 탄생지죠. 그 무하마드의 탄생지, 네. 메디나 여기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철전지 원수인 이스라엘 이게 지원하고 있고 또 세속 이슬람 국가들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제거해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알카에다라는 조직이에요. 알카에다. 이 알카에다가 바로 9.11 테러를 기획하고 공모하고 해서 9.11 테러를 일으키게 된 거죠. 네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레반,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빈 라덴의 알카에다, 그리고 IS도 있잖아요. 이 세 그 조직들이 단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한 이후에 등장을 했죠. 파스툰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엄격한 이슬람 율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리아를 시행을 하고 1996년도 정권을 획득해서 2001년 그러니까 9.11 테러 이전까지 이것을 유지해 오다가 잠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2021년도에 다시 이 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실질적인 통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탈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알카에다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말 오사마 빈 라덴이 창설을 했습니다. 결국 9.11 테러의 주범이 바로 여기 알카에다고 알카에다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고요. IS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알카에다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화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라고 하는 AQI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것이 분화가 됐는데 나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 테러 단체들끼리 누가 테러를 더 잘하고 누가 더 잔악하게 테러를 하는 게 시합이 붙을 정도에서 경쟁이 그 중에 가장 이제 악독한 것이 바로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아마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참수하는 장면들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IS의 그 핵심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ISK라고 그래서 IS 호라산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죠. 그 ISK가 바로 작년도에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서 그렇게 테러를 저지른 그 집단이 바로 이 ISK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탈레반하고 미국 관계는 지금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아직은. 그거는 9.11 테러, 알카에다 때문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알카에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냥 어떤 생각할 때 그죠. 왜 그러면은 이게 아프가니스탄하고 9.11 테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게 미국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알카에다를 보호해 준 게 누굽니까? 탈레반이란 말이죠. 네. 아프가니스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한테 탈레반한테 그러면은 오사마 빈 라덴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데 사실상 그때 탈레반 입장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주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합국을 구성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징벌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10월 달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뭐 두세 달도 안 돼서 붕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정부를 미국이 이제 수립을 하죠. 2004년도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쭉 해 오다가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2001년도 이후에 2021년까지 한 20년 정도를 계속해서 미군이 거기 주둔을 하면서 엄청난 전비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2조 6천억 불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계산도 안 말이 되네요. 그렇지 3천조 원 정도 되잖아요. 이야,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철수할 때가 됐다. 네네. 그래서 2021년도 5월 달까지 철수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끝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해서 우리가 철군하겠다고 그러는데 상상외로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어떤 밀어붙이는데 세 달도 안 돼서 사실상 카불하고 전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리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랴부랴 미국은 2021년도 8월 30날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탈레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탈레반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패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일종의 제국의 죽음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20세기 때도 그때 영국이 들어갔다가 완전히 참패했고 그다음에 구소련이 다시 10년 동안 들어갔다가 참패했고 미국이 들어갔다가 20년 동안 다시 철수했잖아요. 네네. 그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제국의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틀리는 표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어쨌든 탈레반은 지금 미국하고 척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가 탈레반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도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떤 나라가 탈레반과 관계 개선하려고 앞장선 겁니까?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뭐 물론 주변국들도 있지만 네네. 중국하고 이란이라고 봐야 결국은 되겠죠. 또 중국입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이 정권 수립하기 전이에요. 정권 수립하기 전에 사실상 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정복하기도 전인 2021년도 7월 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네. 탈레반의 거의 그 최고 책임자를 딸에내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미국이 철수하기도 전이에요. 네. 이미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9월 달에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작년 1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이 탈레반 정부의 대사를 중 대사로 받아들여 신임장을 제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이 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탈레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탈레반 국제적 위치가 미국과 중국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탈레반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탈레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여성 인권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네. 거의 뭐 철권 통치에 독재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국가로 인정해 주거나 외교 관계를 수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면 중국은 사실상 테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에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영국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서로가 직접 이렇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완충지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wakhan 해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 wakhan 해랑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것이 회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wakhan 길이는 한 350km 되는데 폭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길게 난 데는 한 90km, 짧은 데는 한 3, 40km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중국에 들어가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독립을 부추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거의 뭐 사생결단하고 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도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거의 그게 한 960km 정도 맞대고 있고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은 또 뭐라고 할까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 페르시아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페르시아의 설날 같은 그 명절도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이란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을 굉장히 또 탈레반 세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그 주변국들, 소위 말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하고 잘 지내려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